안녕하세요. 수학을 강의하는 이민아입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죠? 지오메트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대 수학 기하학에 관련된 수학자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하학이라는 것이 도형을 통해서 토지 측량을 우리가 하는데 사용을 하였거든요. 그러면 그 도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의 원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도형에 관련된 여러 수학자들의 에피소드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레카라는 말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고대 수학 기하학이 인류를 위해서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대 기하학을 연구한 수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근데 학생들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피타고라스는 사실 그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할 게 참 많죠. 그리고 히파수스라는 사람도 피타고라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타고라스와 히파수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대 기하학과 관련된 여러 수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도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자, 이번 시간도 파이팅입니다. 자,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기하학에 관련된 여러 수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 탈레스가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높이를 재었는지 닮음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문제 해결에 왜? 라는 질문을 추가한 논증 수학의 아주 거상으로 알려진 것이 여기 있는 탈레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람하고 싸울 때 딴지 걸 때 왜? 뭐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수학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이거는 왜?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논증 수학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탈레스는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문학자로도 알려져 있죠. 업적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탈레스의 경우에는. 하지만 거기다가 성격까지 훌륭할까요? 근데 탈레스의 경우에는 성격이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장난스럽기도 하고 지금으로 보면 한 4차원적인 어쨌든 일화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탈레스는 늘 생각하고 무언가에 빠져 있었는데 하늘을 보고 걷다가 우물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논증 수학의 아버지기는 한데 인간적으로는 조금 아버지가 되기에는 모자라 보이는 그죠? 그리고 탈레스의 경우에는 성격이 독특해서인지 결혼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탈레스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왜 결혼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결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탈레스가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에게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전가를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었다는 편지를 받은 거죠, 전가를.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를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아주 슬픔에 잠겨서 울고 그랬던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몸짓을 보면서 탈레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웃으면서 여보게 친구,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어린애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걱정하지 말게. 그 친구, 당신 아들은, 너의 아들은 살아있고 내가 꾸며낸 이야기일세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탈레스 친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 대 퍽? 그죠? 어쨌든 여기 있는 탈레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자네는 왜 결혼을 하지 않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구구절절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의 경험을 할 수 있게 이제 한 번 경험을 할 수 있게 체험을 하게 만든 거죠. 아들을 잃었을 때의 체험을. 자, 그래서 우리가 탈레스의 경우에는 친구의 질문에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유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이것을 선택을 했고, 제가 보았을 때는 탈레스가 지금 현재의 진정한 T형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주의자죠. 사실주의자.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일화인데요. 이거는 동화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거운 소금을 나르는 나귀가 강에서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강에 녹아서 무게가 아주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자꾸 꾀를 부리는 거죠. 강에만 가면 일부러 넘어져서 소금이 이제 물에 녹아버리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탈레스가 해법을 제시하기를 나귀 등에다가 소금을 싣지 말고 솜을 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솜은 어떻게 되나요? 물이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나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된다. 물에서 넘어지면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탈레스는 참 괴짜스러운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앞 시간에 탈레스 이외에도 어떤 수학자를 얘기했나요? 생각 못하는 거 아닐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원론이란 얘기도 하고 유클리드의 원론 얘기하면서 그죠? 유클리드 공간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유클리드라는 수학자인데 유클리드 수학자는 기원전 300년경에 활동한 그리스 수학자입니다. 우리가 기하학의 어떤 대성자, 기하학을 크게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유클리드는 사실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기 때문에 기하학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집트의 왕인 알렉산드리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1세에게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왕에게 수학을 가르칠 정도니까 얼마나 수학을 잘하는 분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왕이 기하학이 어려웠나 봐요. 왕이 유클리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하학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없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클리드가 한 대답은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geometry.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한 줄 적어봤습니다. 여기 있는 왕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걸요?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학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왕도라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했을 것 같아.
자, 왕도라는 건요, 기원전 5세기 무렵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건설한 길이에요. 이 길이 이집트하고 그리스를 이어주는 길인데, 이 길은요, 통치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그곳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만든 길인데, 아무나 다닐 수는 없는 길이고요. 이 길은 왕의 전령이나 혹은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이 길은요, 평소에는 90일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 왕도로 가게 되면은 일주일 만에 도달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엄청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는 거는 기하학에는 빠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왕에게도 하고 싶은 말을 참 다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클리드의 일화 중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제자와의 대화가 있는데 유클리드의 제자가 지금 공부하는 기하학의 내용에 대해서 유클리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걸 연구해서 어디에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수학을 공부해서 어디에 씁니까? 라는 질문이요. 자, 이 추상적인 질문,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추상적인 수학적 내용의 쓰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건데요. 이때 유클리드는 하인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저 친구 돈을 줘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유클리드의 어떤 이름 때문에 밑에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배우기 위해서, 기하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유클리드에게 내치는 제자가 된 거죠. 유클리드가 왜 하인을 시켜서 저 친구를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앞서 첫 시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수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클리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는 수학의 과정의 중요함보다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돈을 줘서 장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줘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기하학을 연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르키메데스 얘기했었죠. 우리 왜 묘비에 원기둥과 원뿔과 구가 같이 그려진 것이 묘비에 그려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르키메데스는 굉장한 발명가였거든요. 실용적인 발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아래에 있는 물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아르키메데스의 스크류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는 음식 먹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수학에 미친 사람? 수학에 미친 사람. 그래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외모나 그 다음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경우에는 막 바닥에다가 뭔가 도형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경우에는 무언가 정신을 빼앗긴 과학을 사랑하고 신들린 상태?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아르키메데스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발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거든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로 그 당시에 왕의 왕관이 금 대신에 은이 사용된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했을 때 내 왕관이 과연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이 의심을 풀기 위해서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것의 진위를 밝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나오죠. 목욕을 하다가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뛰쳐나갔다는 일화가 있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인 거죠. 목욕물이 넘치는 걸 보고 그러면 금이 들어있을 때랑 여기 있는 이것에 부피가 같을 거니까 그 왕관과 같은 금이 들어간 금덩어리와 왕관을 넣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의 양이 같으면 금일 거고 그렇지 아니면 은이 포함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알몸으로 뛰쳐나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아르키메데스는 무기도 많이 만들고요. 해서 적군이었던 로마군의 대장도 그를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쟁이 일어나도 아르키메데스는 죽이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가 전쟁 중에 바닥에 도형을 그리면서 수학에 빠져 있을 때 로마군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로마군의 그림자와 그리고 수학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것에 로마군의 발자국이 막 생기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상대가 누구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호통부터 칩니다. 저리 비켜라. 뭐 욕도 쓰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로마군에게 호통을 치니까 이 로마군이 화가 나서 이 아르키메데스를 죽여버린 거죠. 아마 그 로마군도 이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을 로마군의 대장도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말고도 앞 시간에 누구를 얘기했었냐면 피타고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피타고라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훌륭한 수학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피타고라스는 숨은 비밀들이 굉장히 많은 수학자죠. 자, 우선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이집트와 그리스 등에서 장사를 하는 교역상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큰 교역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데리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함께 다닐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피타고라스는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림, 음악, 철학, 많은 경험과 그리고 배움을 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지, 덕, 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올림픽에도 참가를 할 정도로 체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했던 탈레스를 스승으로 두기도 했는데요. 탈레스의 덕분에 이집트에서 23년간 유학 생활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이집트 유학을 다녀온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또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이렇게 침략을 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또 잡혀간 거예요. 바빌론에 잡혀가면서 또 그곳에서 1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은 행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빌론에도 많은 문명들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도시였던 바빌론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을 것 같은데요. 피타고라스는 56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배운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학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유클리드나 플라톤이나 가우스 등과 같은 많은 수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유클리드 그리고 플라톤은 여러분들이 철학자로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18세기 수학자인 가우스의 경우에는 가끔 대가로를 가우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대가로 아닙니다. 18세기 수학자입니다. 아마 가우스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어쨌든 피타고라스 학파는 많은 수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피타고라스 학파는 굉장히 멋진 학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피타고라스 학파에 들어가라고 하면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기나 할 건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피타고라스 학파 굉장히 교리가 깐깐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피타고라스 학파 들어가려면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몇 명 탈락되고 있다, 그죠?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 매우 보수적인 학파거든요. 자,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면 제가 항상 다른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해요. 누구냐면 히파수스라는 수학자입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제자이기도 한 히파수스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질문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여기 나오는 물음표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음표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2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이 물음표는 얼마가 나오지? 여러분들은 바로 알죠? 물음표는 루트 2. 하지만 여기 피타고라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루트 2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만물은 수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가 얘기하는 만물은 무리수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유리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무리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무리수, 피타고라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숫자였을 겁니다. 자, 루트 2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4개를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4개를 붙이면은, 자, 여기 나오는 것이 물음표인데요. 여기 있는 애를 A, B, C, D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사각형 A, B, C, D는 넓이가 뭐가 되나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2분의 1이잖아요. 이것의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A, B, C, D는 2분의 1이 총 4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의 넓이가 2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물음표 곱하기 물음표가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우리가 무리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는 루트 2를 설명할 길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유리수, 무리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은 우리가 비율을 얘기해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통약 가능한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약 가능하지 않은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리수의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무리수는요. 4세기가 되어서야지만이 그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무리수는 히파수스가 던진 수이기나 한데 사실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이 무리수에 대한 존재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비밀로 해야 되는데 히파수스가 너무 여러 곳에서 이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사실 히파수스는 나중에 배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에 조금 의혹이 많은 것이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수는 숨겨야 하는 숫자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수라든지 무리수라든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피타고라스와 그리고 히파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기하학에 대한 이야기를 2차시, 3차시 같이 이어서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학자의 이름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히파수스와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무리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수학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